우리가 5월쯤에 1주년 기념으로 딱 여기서 이런 식으로 찍었었어. 물론 방향은 반대였지만 5월에 찍었던 것도 1주년 기념 축하를 하면서 그 축하에 어울리는 술을 내놨었거든. 샴페인. 기억하네. 하긴 여기서 우리가 술 먹은 게 거의 없다. 이번엔 우리가 구독자 20만 기념으로 축하의 술을 한번 따보려고. 많은 축하를 받았었고 선물 하나 받았어. 그걸 한번 지금 보여줄게. 멀리도 갔다 온다. 너한테 처음 보여주는 거니까. 짜잔. 이거를 어디서 났어? 어떤 귀한 분이 보내주셨어. 뭐야 이거? 케이크. 만져도 돼? 만져도 되나? 먹는 거야? 아니, 먹는 건 아니야. 그냥 고무 같네? 찰흙 같네? 설탕. 로고가 이렇게 케이크로 나왔다. 아, 기분 이상하다. 신기해. 우리가 그때 마셨던 샴페인은 이거였어. 기억나. 베브클리코 옐로우 라벨. 오늘 할 것은 베브클리코 로제. 내가 좋아하는 로제. 라벨부터가 핑크, 로제지. 오렌지색은 살렸네, 가운데. 이 옐로우 라벨이 베브클리코를 상징하는 색깔이라서 그거는 빼먹을 수가 없었던 거고, 자세히 보면은 여기 문양 같은 게 있지. 로열 워런티인데 이거? 어떻게 알았어? 네가 항상 설명해왔던 로열 워런티랑 비슷해. 위에 글자가 써있긴 한데 너무 조그맣게 써있어. 퀸 엘리자베스 2세. 맞아. 이건 직접 그 엘리자베스 2세가 내려준 문양이야. 우리가 전에 로얄 워런트를 말할 때 찰스 왕세자의 문양이나 빅토리아 여왕의 문양은 얘기를 했었는데, 엘리자베스 여왕은 아마 처음 아닐까 싶어. 이 로제를 말하기 전에 예전에 베르무트 다룰 때 색깔에 의한 구분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 기억나? 아니? 네가 뭐 로쏘 이랬잖아. 로쏘가 빨간 거랬나? 이걸 원래 우리가 와인을 먼저 다루고 왔어야 되는데 너가 이 와인 쪽은 지금 역주행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좀 설명을 해주면, 와인을 크게 색깔로 분류를 나누면 4가지로 나눠.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있지? 그 가운데 로제 와인이 있어. 그리고 뭐 옛날부터 있긴 했는데 최근 10년간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오렌지 와인도 있어. 레드 와인은 당연히 적포도로 만들었다고 보면 되고, 그럼 화이트 와인은 뭘로 만들었겠어? 포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구나. 너가 위스키나 이런 쪽은 좀 많이 올라와가지고 알 줄 알았어. 청포도? 맞아. 흔히 뭐 청포도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긴 맞아. 그런데 적포도로도 만들 수 있어. 포도 알맹이를 까보면 알맹이가 빨갛진 않잖아. 아, 맞네. 그래서 만드는 과정이, 포도 알갱이를 조심스럽게 으깨면 주스는 붉은색이 나오질 않아. 그래서 그걸 발효시켜서 만들면 화이트 와인이 되는 거야. 그런데 껍질, 씨까지 같이 침투시켜서 발효를 시키면 붉게 나오거든. 그 껍질 색깔이 막 우러나와. 그러면 레드 와인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로제는 어떻게 나오냐? 섞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근데 포도를 으깨고 하루 이내 정도로 놔둬. 그러면은 껍질에 붉은 부분이 조금 나오거든. 그때 그 씨랑 껍질을 걸러버리면 약간 핑크빛이 도는 포도즙이 남아. 그걸 발효시켜서 만들면 로제야. 물론 너가 말한 대로 섞는 방법도 있고 되게 다양한 프로세스가 있어. 그렇게 세세하게 들어가는 건 나중에 우리가 와인 다룰 때 얘기를 할 거고, 이런 방법이 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오렌지 와인, 그거는 청포도를 으깨, 그리고 잠깐 놔둬. 그럼 그 청포도 껍질색이 조금 우러나오거든. 그걸 발효시키면은 로제까지 붉은빛이 안 돌고 약간 황색, 오렌지색 이런 식으로 나와. 그게 오렌지 와인. 그러면은 이 로제 샴페인도 껍질을 으깨고 잠깐 놔두느냐? 뭐 그렇게 만드는 데도 있지만 샴페인은 보통 그런 식으로 안 만들어. 이 베브클리코 로제가 나오기 전에 휘나우 로제라는 샴페인이 있었는데, 그 샴페인은 기본 투명한 샴페인에다가 붉은색 엘더베리 주스를 타. 그래서 약간 핑크빛이 돌게 만들거든. 그런데 이 베브클리코 로제는 엘더베리 주스가 아니고 진짜 붉은색 스틸 와인. 스틸 와인 기억나? 몰라. 기포가 있으면 스파클링 와인, 기포가 없으면 스틸 와인. 한마디로 레드 와인을 샴페인에다가 좀 넣은 거야. 그럼 일단 시음을 한번 해보자. 지금 물기 맺힌 거 보이냐? 나는 보이는데. 저번에 냉장고에서 차갑게 칠링된 걸 가져와서 여기서 땄는데, 몇몇 분들이 그거 차갑게 칠링해서 마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야. 칠링된 상태거든. 너가 좋아하는 뽕타임이네? 이건 이 테두리도 핑크다. 야, 옆에 빈병이야? 빈병. 그럼 치워놔. 불안하다. 칠까봐? 이거를 좀 풀어주고 슬슬 돌려주면. 깜짝 놀랐다. 방심하고 있었어. 색깔 진짜 이쁘다. 베브클리코 로제. 향은 어때? 저번에 맡았던 샴페인 향이야. 근데 그전에는 좀 음복주의 난 너 그 말 나올 것 같았는데. 음복주의 향기가 강했다면, 지금은 있긴 있는데 뭔가가 조금 다른데? 너가 말한 그런 베이스는 있는데 과일 같은 느낌, 베리 같은 느낌 있지. 산미가 있는 시큼한. 과일적인 신향이 좀 있어. 근데 이게 사과나 배처럼 과실 쪽 단단한 게 아니고 말랑말랑한 그런 과일. 그렇게까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얘도 고소함이 있어. 마셔볼까? 맛도 상큼해. 근데 몰라, 뿌리가 비슷해서 그런지 향이고 맛이고 80%는 은복주야. 이거 원래 오리지널 은복주보다는 뭔가 약간 그런 베리나 과일 느낌이 있다는 거? 그리고 나는 그때 느꼈던 빵 같은 고소함도 똑같이 나. 근데 되게 가볍고 파티에 어울리는 느낌이긴 하다. 잔이 이래서 그런가. 실제로 이런 로제 샴페인이 해변 파티나 선상 파티 이런 데서 많이 소모가 된대. 그런데 뭐 이것만 마시기엔 좀 아쉬우니까 샴페인은 안주가 함께하면 좋거든. 그래서 안주를 사왔지. 이게 이거 먹으려고 산 거였구나. 갑자기 회가 땡기나 했네. 이런 샴페인이 생선회에도 잘 어울려. 그래서 참치, 연어 이런 거랑도 잘 어울리고 오리고기 이런 것도 잘 어울린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나 아직도 안주 먹는 순서를 모르겠어. 안주를 먹고 술을 마시는 거냐, 술을 마시고 안주를 먹는 거냐. 취향에 따라서 먹으면 돼. 그런데 레드 와인 같은 경우에는 고기랑 잘 어울린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 그거는 고기가 입에 있을 때 와인을 먹는 게 좋아. 같이 씹는 거야. 아우 비려. 먹고 그 비림을 없애봐. 잘 어울린다. 야, 산뜻하다. 근데 이걸 마셔서 어울리는 건지 그냥 아무 술이나 괜찮은 건지를 모르겠네. 아, 지금 다른 술도 마시고 싶다 이런 얘기야? 위스키나 막 이런 것처럼 독하지가 않으니까 음식 먹을 때 편안하다. 난 지금 느꼈던 게 참치 먹었을 때 맛이 있지만 약간 비린 향도 있고 기름기 같은 것도 있거든? 근데 샴페인을 마시는 순간 싹 내려갔어. 그래서 기름 찍어 먹어도 될 것 같아. 아, 술이고 뭐고 일단 참치가 너무 맛있다. 와, 진짜 잘 어울린다. 한국적인 맛이라 그런가? 탄산 은복주?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아까 말했듯이 샴페인에다가 스틸 레드 와인을 섞어서 한 3년 정도를 더 추가 숙성시켜. 그 추가 숙성시키는 곳이 크라예르라고 하는 채석장이거든. 채석장을 매입해서 거기를 숙성 창고로 쓰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크라예르가 엄청나게 넓어. 예전에 1차 세계대전 때 폭격이 있었잖아. 그래서 직원들이랑 마을 사람들 1000여 명을 크라예르 지하 채석장으로 대피를 시켰어. 거기서 생활도 가능했던 거야. 병원도 있고 예배당도 있었대. 실제로 가보면은 아직도 예전에 병원으로 쓰던 곳은 채석장인데 적십자 마크가 붙어 있다고 해. 그런 역사적인 배경도 있어서 거기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되기도 했어. 한 잔 먹고. 그리고 이 옐로우 라벨. 아, 옐로우였어? 나 아까 오렌지라고 계속 그랬는데. 아, 왜 오렌지색이라고 그랬지? 이게 1835년부터 쓰이다가 1877년에 공식 상표로 등록이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많은 샴페인 병들이 있어도 얘가 눈에 확 띄어. 다른 건 노란색 안 써? 다른 거는 노란색은 안 써. 그리고 재밌는 게 역사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여기저기 난파선에서 발견돼. 1987년 미국의 탐사팀이 미 대륙에 있는 되게 큰 호수 5개, 미국하고 캐나다 사이에 있거든. 그 5대 호에서 난파선을 하나 발견했는데 거기에 1913년 빈티지 베브클리코를 발견한 거야. 가치가 있냐? 가치가 있었던 게 74년이나 지나잖아. 그런데 그걸 마셨을 때 색이 좀 어두워져 있었지만은 마실만 했대. 근데 이미 땄네. 그리고 더 대박 사건이 2010년에 핀란드 발트해 바다에서 난파선이 하나 발견됐는데 거기서 샴페인이 무더기로 나온 거야. 그 무더기 중에 베브클리코가 47병이 나왔어. 근데 더 놀라운 게 발견된 샴페인 만들어진 연도가 1825년에서 1830년대 사이였어. 그런데 마실 수가 있었대. 물론 다 마실 수 있었던 건 아니고 꽤 괜찮게 보존된 게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경매에 나왔거든. 3만 유로에 낙찰이 됐대. 그 낙찰 받은 사람은 실제로 그 제품을 마실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야. 아직 안 까봤으니까. 그런데 그 옛날에 만들어진 샴페인이라는 거에 가치를 두고 낙찰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이 베브클리코도 거의 200년 된 걸 마실 수 있었다는 게 신기했는지 실험을 하나 했어. 발견된 그 발트해의 똑같은 위치에다가 샴페인을 300병, 이것보다 좀 큰 매그넘 사이즈를 50병, 그거를 넣어놓은 거야. 그리고 40년 후에 꺼내서 비교를 해보겠대. 물속에 넣어놓고 땅속 지하에 놔두고 40년이 흐른 거를 비교를 해보겠다. 맛있네. 베브클리코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얘기가 이게 끝이 아니야. 화수분이네. 저번에도 되게 내용이 많았거든? 다 흥미롭다. 재밌는데 그 스토리가 너무 많아서 한 번에 다 다루기가 힘들어. 옐로우 라벨, 로제 이거 외에도 라그랑담이라든가 빈티지 샴페인들이 있어. 그걸 나중에 기회 되면 다뤄보면서 못했던 얘기들도 해줄게. 먹자 이제. 야, 한 잔 더 받아.